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이제 대동강, 소위 말하는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이제 우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은 뭐 밖에 날씨가 많이 춥죠, 그죠? 추운 이제 밖에 날씨가 추운 이유를 이제 지난 편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이유가 이제 그런 현상으로 아직은 입춘이 지났지만은 아직은 봄을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봄 기온의 바람이라든지 뭐 기온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의 신체에 와닿는,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봄이 왔다고 보는데, 이미 우리가 모르는 땅 속에서는 봄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벌레라든지 씨앗들이 피어나려고 땅을 뚫고 나와서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춘이 이제 2월 4일이지만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때 우리가 보통 봄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아직도 지금 뭐 영하 9도 10도인데 뭐 봄이 왔다 이렇게 하기는 좀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미 땅속에서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소제목으로 사주팔자는 쉽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라고 써놨어요. 오늘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주팔자를 왜 쉽게 보면 안 될까? 응? 누구나 가서 자기가 궁금하면은 철학관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장소를 찾아서 물어보고 또 그 해답을 얻으면 되는데, 이 사주팔자는 쉽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썼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진짜 좋은 안내를 하는 그런 철학관을 찾아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주팔자를 살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면은 이제 우리가 12시진으로 해서 앞뒤에 그런 어떤 그 시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시에 태어났는데, 자시예요. 자시라고 본다면은 뭐 11시 30, 밤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01시 30분까지를 이제 우리가 자시라고 보는데, 이 자시가 시간이 애매하다. 자기가 태어난 시가 11시 뭐 20분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11시 한 40분인 것 같다. 물론 11시 40분이면 이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 11시 20분이 될 수 있고, 또 뭐 1시 40분, 01시 40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다. 옛날에는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지금이야 뭐 촉까지 다 맞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게 걸쳐 있는 이 시가 애매모호할 때는 물론 앞뒤로 보죠. 응? 자시의 윗부분에 그 이제 시, 그죠? 그럼 해시라고도 볼 수 있죠. 해시. 해시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아니면 1시 40분 갔다 01시. 그럴 경우는 이제 축시로 놓고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앞뒤를 이렇게 재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살펴봐서 이제 상담하러 온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해시가 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자시가 맞는 건지 축시가 맞는 건지 왜 이것을 대입했을 때 각각의 이것을 대입했을 때 자기하고의 그 사주의 진행 과정이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상담가에게 물어보고 또 그것이 잘 맞지 않으면 이 시간을 이렇게 앞뒤로 놓고 살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애매모호한 시간을 이제 그 방문자가 이야기했을 때 무작정 이걸 뭐 이 시간대 자신이 놓고 자신이나 축시나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시가 관장하는 어떤 미래, 어떤 미래라든지 또 종교관, 이 종교관 같은 경우는 이 종교관이나 미래라든지 아니면 자녀, 그죠? 아니면 뭐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이 제자라고도 하시죠, 제자. 이런 관계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하면 다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확한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이제 볼 때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시간이 필요해요. 정확한 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뭐 예를 든다면 뭐 요즘 사주를 가지고 누가 이겼냐, 누가 유리한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매스컴에서 때가 때인 만큼. 근데 이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가는 사주는 다 틀려요. A라는 사람이 사주도 또는 B라는 사람의 사주도 C라는 사람의 사주도 다 각기 틀려요.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는 쉽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빠져서 잘못 판단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사주는 가급적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것이 혹시 무민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태어난 그 사주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다, 이 사람은 언제 아플 거다, 이 사람은 언제 운이 나쁠 거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젓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B사주도 마찬가지. C사주도. 실질적으로 이 사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든지, 그죠? 병원에서 나왔다면은 병원에서 이제 기록된 것이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에 이제 아까 자식을 가지고 기준을 뒀지만 이제 해시가 될 수 있고 축시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2시간씩 앞으로 당겨보고 늦춰보고 그래서 이 사주가 맞는가를 살펴보면서 방문자에게 어느 그때 이 글자가 들어왔을 때가 맞는 건가, 이 글자가 들어왔을 때 맞는 건가를 살펴면서 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시 틀려도 그렇다지만 자기가 태어난 일도 있어요. 이 일주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사주는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소위 말하는 남의 다리 긁는 격이 되는 겁니다. 내 다리를 긁어야지 가려운 데서 긁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일주라든지 시주가 틀린 것을 가지고 마치 내 사주있냐,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사람의 사주있냐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사주를 통배를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사주를 의뢰한 방문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주가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뭐 실망을 한다든지 낙담을 한다든지 응?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왜? 사주가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그 사주가 정확한 것처럼 해서 그 통변을 하게 되면 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정확한 연, 월, 일시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좀 전에 그런 사례를 드렸지만은 정확하지 그래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 연, 월, 시의 그 사주가 있다면은 좀 한 발짝 물러나서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그것을 또 읽어내는 것을 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주 발자는 쉽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그 소 제목을 다룬 겁니다. 뭐, 어느 사주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또, 그 만세력을 갖다 놓고 이 사주를 만들어서 또 응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사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되지 않는 사주, 정확하지 않은 사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세력을 보고 태어난 연, 월, 일, 시, 아, 이런 사주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진행을 하는 건가? 용신이 무엇이고, 기신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뭐, 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하는 방향, 직업군, 뭐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뭐 교수를 가지고 어떤 교수의 운이 있다. 이 교수의 운이 있다. 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교수를 좀 하고 싶은데 제 사주에 그런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방문자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사주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교수할 수 있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글자, 그 사주팔자가 잘못돼서 이런 그 글자가 없다면 아, 당신은 교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뭐 직장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 이렇게 이제 또 엉뚱하게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사주는 안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또 해보고 특히 상대방 방문자의 그런 미래를 어떤 것을 알려주는 안내자의 역할로서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또 진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주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감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쉽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고, 뭐 사주팔자가 정확하다, 정확한 사주팔자다, 뭐 A병원에서 뭐 제왕절개로 해가 예를 든 겁니다. 뭐 제왕절개로 해서 뭐 언제 몇 초에 나왔다라고 이제 이제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환자일지라든지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겠죠, 그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사주 명식을 만들어서 대입을 해서 올해가 이민년이니까 이민년까지 대입해서 세운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운을 살피죠. 세운을 살피고 또 대운이 걸려있는 그런 글자를 대입을 해서 이 사람의 종합적인 그 사주팔자를 이제 통변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맞겠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사주는 절대로 봐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덥석 또 그 방문자가 원하는 질문을 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것을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은
이 철학관이나 명리학자들이 하는 말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사실은요. 그걸 또 믿으려고 하고,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주에 이 정인 성분이 있는 사람들, 이 정인 성분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수용성이 강하다고요. 그냥 믿고 마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면. 철학관에 가서 당신은 올해 뭐, 소인말로 뭐 어디 뭐 산에 가지 마라, 물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믿는다니까, 이 사람들. 왜? 수용성이 강한 성분이에요. 말을 그냥 거르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리학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주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 그나마 좀 편인 성분이 있는 사람들, 이 편인 성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아, 과연 저게 맞을까? 갸우뚱하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나중에는 이제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수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도 이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그래도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약간 부정을 하면서도, 부정을 하면서도 이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게 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직업군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인 성분이 있는 사람들하고 편인 성분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직업군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서 난 경찰을 하고 싶다. 뭐 경찰을 나는 하고 싶다. 난 경찰을 하고 싶다. 근데 나의 사주에 경찰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하고 할 수 있는 사주가 있습니까? 공무원, 그죠? 그것도 이 공무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관, 그죠? 무관이죠, 무관. 무관을 할 수 있는 제 사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경우에, 이 편인 성분이나 이 정인 성분을 나눠서 편인이 있다고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아, 당신이 정인 성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 당신 있어요 하면, 철학관이 말하면 다 믿는 거예요. 응? 뭔가 어떤 그 식성에 대한 어떤 그 풀이를 장악하지 않고,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 당신 뭐 하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믿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제가 이제 그 연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주팔자는 과학적인 뭐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확하지 않은 사주를 가지고 그 방문자의 그런 어떤 기륭을 논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다면은, 또 정확하다고 본다면은 또 이제 또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죠? 정확한 판단.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또 이 십성의 이해가 부족한 그런 어떤 그 철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정확한 판단이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주를 볼 적에는 자기 사주가 정확한가를 먼저 살피게 되고, 두 번째, 이 십성을 대입해서 이 십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기륭의 작용을 설명할 때, 기륭의, 그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기륭의 작용을 설명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방문자에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 수용성이 강한 사람이 와서 이 기륭에 대해서 흉작용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철학관에서 말하는 것을 다 수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대로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많이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또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공리하는 사람을, 공리하는 학문을 우리가 이 현상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상학.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작용을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이라든지 의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학문을 동원해서 이제 규명을 하려고 하는 그 학문이에요. 뭐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 사주를 가지고 혹시의 무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쉽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한번 보면은, 한 사람이 그런 일생을 이 철학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다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 꼭 자기의 정확한 사주를 가지고,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철학관을 찾아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보충할 건 보충하고, 또 나의 강한 기운을 또 뺄 수 있으면 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마 철학관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고, 또 방문자도 그에 합당한 그런 아주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운을 좀 더 탄탄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마 사주팔자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강의하는 촌놈 심통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특별한 사항을 제기하고는 가장 쉽고 편하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고사성어라든지 사자성어, 또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서로 안내를 해가면서 재미나게 이렇게 한번 이끌어 가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실방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도 그 무리가 없다고 보고, 또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제 실력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고, 또 여러분도 이 사주팔자라는 게 무엇인가, 지금 풍수지리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오수진 타르카드라든지 오주계, 특히 참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주계, 이 오주계라는 이제 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주팔자는 인생의 시간을 넓게, 그리고 넓고 길게 들여다본다고 한다면은, 이 오주계는 지금 당장 마음이 동해서 간절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해답을, 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간간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러한 이제 사주팔자의 기본적인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우주계를 살피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걸 백날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주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이제 오주계를 설명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점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점괘. 하나 예로 내가 지금 뭐 갑자기 어떤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이 발생했는데 과연 나을 수 있는가? 나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낫지 못하는가? 그런 걸 판단해 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아니면 다 까먹고 뭐 거지가 된다든지 그런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오지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제가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취직에 그 어떤 모 회사에 합격할 수 있는가?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금전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다양한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주 수많은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그 해답을 이 묻고자 하는 방문자가 찾아와서 묻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방문자가 찾아와서 이 방문자가 얻고자 하는 그런 답을 바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주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사주를 설명을 하면서 오주계를 같이 놓고 봐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를 놓고 보겠죠. 그죠? 그 옆에다가 그 시간에 오주계를 놓고 이 사주팔자의 전체적인 그런 긴 시간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의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구하시겠지만 이건 바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술 분야, 점괘의 한 분야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리면 많은 그 임상 실험을 해보았지만 신비하게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왜 맞아 들어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묻는 자, 방문자의 간절한 마음이 하필 그 시간에 생겨가지고 그 시간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오주를 펼쳐놓고 묻고자 하는 그런 답을 드리는 겁니다. 재물이다. 그럼 재물이면 사실 재물의 유무를 물어보았을 때는 뭐 재성의 동태를 살피는 거죠. 그죠? 재성의 동태를. 뭐 취직을 한다. 그럼 인성의 동태. 어떤 회사에서의 내 역할이 어떨까? 뭐 식상의 동태. 과연 내가 취직을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성관과 편관과 정관의 동태. 이런 것을 살펴서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답을 구했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따뜻하게 설명을 해야지 방문자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안정을 어떤 불안한 마음을 또 해소하고자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니까 좀 더 신중하고 따뜻하게 살펴주는 것이 우리 명약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사주팔자는 쉽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좌우지간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 조금은 사주팔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이제 좀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그러면은 풍수에 대한 특히 이제 뭐 음택도 중요하지만은 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기후 뭐 그런 것도 같이 간간히 그리고 이제 뭐 오쇼된 타로 카드를 놓고도 또 어떤 사례 실증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쉽게 재미나게 설명을 하면서 또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집어넣으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경칩도 지나고 했으니 봄이 좀 머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